쓰기 발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먼저 이제 연상적으로 러닝 플러스 교육연구소는 세상 어디엔가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 건립을 꿈꿉니다. 함께 꿈을 실현해 가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해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발달 단계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글 해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읽기 발달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읽기와 쓰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읽기와 쓰기에는 각각의 이제 발달 단계들이 있는데 일치하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의 발달 단계를 어느 정도 부모님들께서는 숙지를 해 놓으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발달 단계인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케어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발달 단계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쓰기 발달 단계의 발달 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한 2살, 3살 때부터 걱적거리기 시작을 하죠. 어떤 뭐 펜은 아니더라도 뭐 크게 그릴 수 있는 뭐 크레파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걱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걱적거리기라는 것은 뭐 점을 찍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글자의 형태와 비슷한 것을 이제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형쓰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자의 형태를 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낮자 쓰기를 합니다. 한글에서 이제 음절,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글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단어 쓰기, 문장 쓰기로 이어집니다. 걸적거리기 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세가 되면 이 걸적거리기가 나타나는데요. 이 걸적거리기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점을 찍거나 원을 그리거나 어떤 기호를 쓰거나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가 되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가 많죠. 그림을 그리는 그 모양이 연령대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한 2세 때부터 이제 낙서를 하게 되어집니다. 낙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게 한 3살, 4살 때 이때부터 나타나는데 이 형태라는 것은 뭐 사각형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로쓰기, 세로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령대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글자인지 그림인지 그 연령대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5살에 넘어가면 이제 그림 같은 그림들을 그립니다. 뭐 사람 얼굴을 그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걸적거리기 단계에서는 이런 이제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형쓰기를 볼까요? 자형쓰기는 이제 4살부터 보통 나타나는데 이때 자형쓰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연찮게 글자를 이제 글자가 아니죠. 어떤 뭐 그림이라든지 어떤 그 기호를 쓴다거나 하다 보니까 글자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게 글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께서 글자를 이제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연찮게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반응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형태들을 글자 형태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의도적인 자형쓰기로 나타나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제 글자에 대한 호기심들이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쓰기 단계가 4세 때, 5세 때, 이때 만들어지는데,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글자 모양을 쓰다 보니까 자기는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모르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또 반응에 의해서 아, 이게 글자인 것보다 아닌가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글자에 가깝게, 아, 이게 글자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글자의 형태를 이제 띠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씩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를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자모, 이제 자음과 모음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자자를 쓰는데 앞에 아가 붙고 뒤에 지읒이 붙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단계는 어떤 자소와 음소의 결합 관계로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써놓고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는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은 소리는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글자로 표현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세가 가까워지면 점점 그런 것들이 한 글자 한 글자들은 이제 읽게 쓰게 되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낮자 쓰기가 가능해지면 이제 관심은 두 글자 세 글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단어 쓰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5세쯤 되면 단어 쓰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완전한 단어 쓰기가 시작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자음의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낮자 쓰기 같은 경우는 한 글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두 글자 이상이 되어지면 앞에 글자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뒤에 글자의 자음과 모음이 수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엄마라는 글자를 보면 앞에 이음과 뒤에 미음이 바꿔서 쓴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기와 이제 결합이 되어지는 나이인데 그것을 읽을 때는 엄마라고도 읽을 경우도 있어요. 글자는 바뀌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단어 쓰기이거든요. 이때가 보면 단어의 이제 음절 순수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도 맞자를 앞에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쓰기 처음에는 이제 두 음절을 쓰거나 세 음절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애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것을 탐색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어머니들께서는 좀 기다렸다가 이것을 옆에서 제대로 했을 때 엄청나게 칭찬해 주면서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단어 쓰기가 자유로워지면 이제 문장 쓰기로 이제 나아갑니다. 발달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장 쓰기는 보통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지는 6세 하반기부터 문장이 쓰는 것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빠른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하지만 정규적인 교육 과정을 보면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후에 문장 쓰기가 되어지는데 문장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문장의 형태라는 것은 어떤 단어 쓰기에서 조사가 붙죠. 그리고 그 순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되어지는데 문법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조사 표현이 아이들이 이게 단어도 아니고 어떤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의미를 아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상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자는 알지만 는 할 때 는자의 의미를 어떻게 자기가 상징화해서 이해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문장 쓰기가 가능하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유창한 쓰기 활동인데 자기가 유창한 쓰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유창한 쓰기를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3학년 이후에 유창한 쓰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겠죠. 쓰기 발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뭐냐면 먼저 이제 연상적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발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떠오르는 생각만을 글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면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더 이상 글자를 쓰려고 쓰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더라도 누가 주변에서 시키더라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억지로 쓰게 되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글쓰기를 연습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게끔, 글자들이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글쓰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먼저는 타인이, 자기가 아무렇게나 썼으니까, 이게 글자가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면 타인이 읽을 수 없을 거잖아요. 타인이 읽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렇게 써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의 체계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까 쓰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네. 그러면 그렇게 그 모양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그 자음으로 초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중성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받침 글자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보면 이제 해당하는 소리하고 글자하고 이게 처음에 결합이 잘 안 돼요. 결합이 잘 안 돼서 아무렇게나 쓰게 하면서 또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글자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읽게 되었을 때 그럼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읽어. 그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음하고 모음을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발달한 상태에서는 창안적인 글자를 쓰는데 이때의 생각은 뭐냐면 창안적인 글쓰기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단어들을 생각했을 때 그것을 글자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쓰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자를 하나씩 배워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의 럼플 포인트입니다. 읽기와 마찬가지로 쓰기도 자녀의 쓰기의 발달 단계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느 수준인지.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제가 관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의 무의식적인 언행을 관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를 부모님께서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쓰기
글자를 이제 교육을 할 때 쓰기 발달은 항상 이제 읽기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글자를 표현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색하게 글자를 쓰는 단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무엇을 탐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제 교육적인 지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